사업자 대출을 받고 뭐 정책 자금을 받고 폐업을 하면 이 빚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걸까요? 자, 여러분 정말 내 것 내 사업 하나 꿈꾸는 분들 정말 많으시잖아요. 저도 맨날 그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 꿈을 현실로 만들려면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하죠? 맞습니다. 바로 자금이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정부 지원 대출이든 은행 대출이든 일단 사업자 대출을 받아서 야심차게 하세요. 하지만 모든 사업이 다 성공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정말 안타깝게도 내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이유로 폐업을 결정하게 되는 순간이 오기도 하거든요. 내 꿈이었던 사업은 없어졌는데 그때 받았던 이 대출금은, 그러니까 폐업했다는 얘기죠. 아니면 폐업 위기라든지, 그러면 그때 받았던 대출금은 고스란히 남아 있잖아요. 그러면 대체 이 돈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사업자 대출을 받고 뭐 정책 자금을 받고 폐업을 하면 이 빚은 어떻게 책임져야 되는 걸까요? 자, 맞습니다. 오늘 사업자 대출, 뭐 정책 자금이 됐던 폐업을 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 갚아야 되나? 안 갚아야 되나? 이거 잘 모르고 헷갈립니다. 그렇습니다. 이 폐업이라는 걸 하게 되더라도 대출금을 즉시 상환하는 의미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대출의 종류에 따라서 직접 간접 대출 아니면 은행권 대출 따라서 대응 방식이 완전 다르다는 거, 이를 모를 경우에는 향후 정책자금 이용하는데 제한이 걸려서 블랙리스트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제가 이런 영상에 폐업하고 회생 파산 하신 분들 블랙리스트 올라가서 이런 정책자금은 못 쓰고 이런 정책자금 쓸 수 있고 이런 전략도 많이 짜드리는데, 그래도 이거 알고 폐업하셔야 됩니다. 많은 사업자들이 장사가 안 돼서 도저히 더 이상 버틸 수 없어 가지고 폐업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러면 대출금을 일시 상환해야 되는지, 연장이 가능한지, 아니면 대출이 없어지는지 큰 혼란을 겪게 됩니다. 특히 다양한 종류의 대출이 섞여 있을 때 대응이 어렵죠. 요즘 대출 많이 여러 가지 받으신 분들 보면 어떤 고깃집 사장님 월에 매출 2억씩 한대요. 대출이 정말 여러 가지로, 소상공인 뭐 취약자금, 뭐 코로나 자금, 코로나 제2자금, 코로나 제3자금, 재창업자금, 뭐 스마트자금, 혁신성장촉진자금, 뭐 이런 거 통합해서 7, 8개를 받고 한 대출이 2억 원에서 3억 원이 되더라고요. 야, 그거 받고 자랑하고 있는데, 자, 근데 어떻게 갚죠 그거? 자, 이렇게 복잡하면 대응이 어렵다는 거예요. 대출의 본질이 뭐예요? 사업자 등록이 말소되는 폐업을 할 경우 행정 절차 상에서는 대출의 계약 자체가 사라지는 건 아니고 사업자만 없어지는 거죠. 대출은 여전히 대표자의 개인 채무로 남게 된다는 거예요. 개인 사업자가 됐던 법인 사업자가 됐던, 개인 사업자는 거의 책임을 져야 되고 법인 사업자는 주식의 비중에 따라서 아니면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다릅니다. 자, 여기 화면에 보면, 자, 모르면 정책자금 블랙리스트가 된다. 자, 폐업, 회생, 파산 이런 거 하신 분들이 은행 기관이나 이런 정책자금 기관에 이력이 남아서 더 이상 대출이나 정책자금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냐, 내가 사업이 이제는 잘할 수 있는데 받을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한 압박 들어오잖아요. 실제 폐업하면 그때는 돈이 없어서 못 갚어, 또 회생 파산이다, 이런 일이 발생될 수가 있다. 자, 많은 사장님들이 착각하는 것 중 하나, 폐업하면 끝인가? NO, 빚은 남는답니다. 자, 직접 대출, 간접 대출, 은행권 대출이 있습니다. 보통 세 가지를 이렇게 나뉘는데, 직접 대출, 소진공, 중진공, 약정 유지하게 되면 바로 문제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 일반적으로 폐업한 후에도 폐업 전과 동일하게 원리금 납부가 가능하다. 직접 대출, 자, 소상공인진흥공단, 뭐 소상공인 정책자금이죠. 요즘에 혁신성장촉진자금, 뭐 신용취약자금 많이 얘기하죠. 그 다음에 뭐가 있죠? 중소기업진흥공단, 자, 중진공. 자, 이거 내가 폐업 전과 동일하게 원리금 납부가 가능하다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소상공인진흥공단이나 중소기업진흥공단이 도와주는 거잖아요. 우리 나라의 산업 발전을 위해서 스타트업 기업에 지원해주고 자영업에 지원해주고,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강제회수 독촉 전화가 오거나 즉시 상환을 요구하지는 않아요. 처음에 약속한 상환 일정에 맞춰서 뭐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이다? 그럼 2년 동안 이자 내고 3년 동안 분할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꼬박꼬박 갚아 나가기만 하면 큰 문제가 없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간접 대출. 자, 간접 대출이 뭐죠? 바로 보증서 발급받고 은행권에서 그 조건에 따라서 대출을 받는 거예요. 자, 직접 대출 같은 경우는 금리가 좀 비교적 낮습니다. 2에서 3%대. 자, 간접 대출은 뭐죠?
3%대라고 한다면 보증료가 붙어서 1% 붙어서 바로 4%대가 되게 됩니다. 좀 금리적인 부담이 있는 그런 바로 간접대출인데, 바로 보증서 받고 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받고 사용하는 것을 간접대출이라고 합니다. 자, 이게 문제가 뭐냐면 간접대출은 은행에서 받잖아요. 은행에서 바로 반응이 와요. 폐업 사실은 즉시 은행 전산에 공유가 되거든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사라졌으니까 상환 사유가 되는데, 연체 없이 이자만 잘 낸다면 은행에서도 즉시 회수조차 없이 유지해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즉시 전액 상환도 있지만 이자를 내가 잘 내고 있어, 뭐 사업이나 다른 사업으로 넘어가고 있어, 이러면 얘가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단 한 달이라도 연체가 발생되면 어떻게 되냐? 은행에서 즉시 전액 상환 요구가 들어올 수가 있다. 자, 보증서 바로 보자 들어가죠. 신보, 기보. 폐업한 후에도 연장은 가능할 수가 있고, 대출 조건이 변경이 되어 금리가 약간 높아질 수가 있다. 약간은 아니고 2, 3% 높아질 수가 있다. 원래 3%였으면 5%가 되고 4%면 6%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이에요? 왜 그런 걸까요? 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입장에서도 폐업한 사람들에게 무리하게 강제회수를 진행시켜가지고 파산하게 만드는 것보다 이자를 받으면서 기다리는 게 유리해요. 근데 금리가 높아져. 왜? 못 갚을 수도 있잖아. 파산할 수도 있잖아. 이런 예비 미래의 효과까지 보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매출이 없잖아요. 그럼 이익이 없죠? 그럼 재무 상황이 없는 거예요. 돌아가는 회전 자금이 꼬박꼬박 들어온다는 믿음, 신뢰가 없어지는 거예요. 바로 폐업하면은.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한 달이라도 연체한다, 전액 상환이 들어올 수도 있다. 그럼 완전 인생 망한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그래서 뭐 회생 파산해가지고 내가 채권을 날렸어. 그럼 어떻게 되죠? 야, 더 이상 내가 10년 20년 지나도 이 이력 때문에 다시 내가 그 보증기간을 활용할 수가 없다. 진짜 이런 일 많거든요. 뭐 50대에서 60대 대신 진짜 20년 30년 된 제조업이나 뭐 이런 거 개발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자기 배우자나 딸 앞으로 사업자를 내겠대. 그러면은 가능하니? 답은 뭔지 아세요? 가능할 수도 있고 불가능할 수도 있다. 배우자는 막 이혼을 했대. 서류상 갈랐대. 야, 이거 무슨 짓이냐? 야, 무슨 뭐 족보까지 가려고 뭐 서류까지 가려고 가족까지 서류상 갈라서 이렇게까지 한다. 근데 그렇게까지 해도 거의 잘 안 된다. 왜? 배우자는 실제 경력이 없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렇게 파산을 하게 되는 것보다 이자를 받으면서 기다려주는 게 낫기 때문에 연체만 하지 말고 금리가 높더라도 갚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은행권 대출, 신용담보 이런 거 즉시 상환이 들어올 수가 있다. 자, 왜 그럴까요? 보증서 없이 순수하게 사업자 신용이나 담보를 기반으로 받은 대출이기 때문에, 자, 리스크, 연체가 없더라도 폐업 이후에 대출 연장이 안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은행은 손해를 볼 생각을 전혀 안 해요. 자, 담보가 걸려 있어요. 바로 압류 들어간다, 경매 들어간다, 공매 들어간다. 네, 자, 한 번의 연체로도 신용 점수가 급락하면서 회복에 수년, 5년, 6년, 10년 걸릴 수도 있다. 담보물이 있는 경우는 가차없이 경매에 넘깁니다. 공매에 넘깁니다. 따라서 가급적이면 정책자금을 우선 활용하는 것을 권장한다. 은행권보단. 은행은 봐주지 않아. 은행에서 이런 부동산 물권지 채권 갖고 있는데 이런 부실채권이라고 하죠. 그게 바로, 자, 부실채권 NPL. 요거 중간에 내가 은행과 채권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20억짜리 물건지가 16억에 살 수도 있다. 그럼 뭐예요? 4억을 이득 보고 들어가는데 감정평가를 보니까 20억이야. 그러면 이미 난 4억 벌고 들어간다. 좋죠. 자, 부동산 테크트리, 부동산 매입. 자, 정책자금 브로커들은 알 수 없는 영역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잘 인지하고 폐업을 하더라도 내가 일반 은행권에 대출이 있다. 자, 각오해야 돼요. 인생 끝날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만약에 내가 폐업을 하게 되면, 결정을 하게 되면 은행 대출 연장이 어려움이 기본값이다 라고 보면 됩니다. 자, 폐업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유지할 수 있는 최소한의 그 값을 내가 행할 수 있다면 얘기가 달라져요. 자, 보증서 없는 순수 신용담보대출, 보증기간에 보험학이 없다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폐업 후에 만기 연장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은행으로 받으면, 야, 이거 난이도, 심사 난이도, 야, 완전 그냥 최악이다. 승인 거절, 야, 폐업하면 즉시 전액 상환 들어올 수가 있다. 자, 그 이유가 뭐냐면 사업 소득이 상실하면 상환 능력이 상실하는 걸로 간주하기 때문이에요. 자, 심사 기준이
대폭 강화됐기 때문에 증빙 자료가 필수다. 자, 다른 은행 소득원이나 추가 담보 여력을 요구할 거예요. 만약에 폐업하게 되면 은행은 그 우산을 뺏으려고 먼저 생각한다는 거야. 비가 오니 당연히 우산 뺏어야겠죠. 은행 입장에선. 그러면서 바로 이어지는 게 제가 말씀드린 신용 등급이 급락하면서 담보가 경매로 다 넘어간다. 내가 갖고 있는 집, 우리 가족들 집 밖으로 내앉을 수도 있다. 그래서 상환을 순서에 맞춰서 준비해서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폐업을 단계별 순차적으로 어떻게 될지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전문가 어딨죠? 자, 여기 머니 세금 해결사 정 대표. 자, 여기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해야 우리 사장님들 대표님들 내가 많이 도와준다고 했잖아요. 자, 구독과 좋아요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많이 알려주셔야 돼. 자, 그래야 소상공인 대표님들 도울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그냥 폐업하고 도망갔다, 대출이 미상환하고 회생 이런 거 파산을 했어. 그러면 재발급이 안 돼. 보증서 더 이상 영구 그냥 정지야. 그리고 자금 조달이 그냥 차단돼. 내가 사업이 잘 되고 있는데 자금 조달 받아야 돼. 근데 더 이상 못 받는다. 하지만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자, 보증기관이나 은행권에 내가 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직접 대출하는 중진공이나 이런 데 사고가 없다면 뭐 재창업 자금 다릅니다. 사고 있어도 해줍니다. 그런데 자, 소진공, 중진공은 직접 대출은 별도 트랙이라고 보시면 돼요. 심사 파이프라인이 달라요. 은행이나 보증사고가 있다고 하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자, 사업계획서 상환의 의지, 이력.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블랙리스트로 등록돼도 보증서 발급이 안 되고 은행에서 안 돼도 직접 대출인 소진공이나 중진공에서 받을 수가 있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다 사고 쳤다? 야, 그러면 재창업 딱 하나만 할 수 있다. 무슨 말이냐면은 재창업 지원, 정부에서 실패한 사업자를 재기하는데 도와주는 그런 자금이거든요. 그래, 재도전 특별자금, 재창업 자금이라고 중진공, 소진공 다 있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 경험 자산을 인정해주겠다. 너가 망했지만, 너가 전에 과거에 잘못했지만 그래도 시중은행이나 보증기관에서 안 되는 거 우리가 도와줄게. 같이 한번 일어나 보자. 중진공, 소진공, 공고일 놓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제가 지금 소상공인 정책자금 계속 얘기하고 있죠. 자, 소상공인 대표님들 그거 활용해서 도움받으시라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스스로 하시길 바랍니다. 정책자금 브로커 안돼 이런 거 근절해야 돼. 자, 정책자금 브로커한테 대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 빚은 계속 남다. 못 갚는다. 자, 여기까지 제가 이렇게 사업자가 대출을 받고 운영하다가 폐업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렸는데요. 자, 한번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폐업을 해도 대출금은 사라지지가 않고 개인의 채무로 남을 수가 있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상환 방식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직접 대출, 소진공, 중진공, 폐업 후에도 기존 일정대로 분할 상환이 가능할 수가 있다. 자, 간접 대출, 보증서 연체가 없다면 유지가 가능하나 금리가 높아질 수가 있다. 자, 은행 대출 연장이 매우 어렵고 즉시 상환 압박이 올 수가 있다. 자, 경매 공매 다 넘어간다 이겁니다. 그런데 보증기관에 사고 있는 대표님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직접 자금은 가능할 수도 있다. 제가 이런 거 좀 사고 이력 많으신 대표님들 보면은 따님 앞으로 사업자를 내 가지고 따님과 같이 하는 분들은 간간히 있으시거든요. 배우자님도 있고 이거 뭐 어떻게 보면 바지 사장일 수도 있는데 진짜 사업을 하게 되는 그런 가족 회사면 제가 도와드려서 한 3억에서 5억은 만들어 준 적도 많이 있습니다. 일반 기업 남자 대표자일 경우는 10억에서 20억 사이 정도는 그냥 만들어 드리는 케이스가 많이 있어요. 자, 오늘의 결론. 자, 폐업은 끝이 아니다. 구조를 알면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대출의 성격에 따라서 재기의 첫걸음이 가능하다. 자, 핵심은 연체, 우회 전략 이런 거 활용해 가지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근데 상환 압박 들어오면 자금에 따라서 은행이나 보증기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전문가를 통해서 상담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혼자 고민하시면 답이 없습니다. 이 칠판에 나와 있죠. 구독과 좋아요는 필수. 자, 진짜 내가 이런 거 고민하는데 상담이 필요하다. 사업을 다시 일어나고 싶어. 진짜 사업 요번엔 성공하고 싶어. 사업자 테크트리 제가 한번 말씀드릴게요. 일단은 상담 원하시면 상담 링크 밑에 고정 댓글에 제가 남겨드릴 테니까는 그거 남겨주시고 그 전화보다는 좀 디테일하게 적어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제가 이제 사업 성공하려면 간단하게 이 포트폴리오를 한번 말씀드리자면 사업자 설립을 할 때 내 사업이 뭔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자 코드, 업종이 뭔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혁신적인 아이템들이 있어요. 그럼 내가 거기에 연관이 있다? 그럼 내가 거기에 맞춰서 기획을 해야 돼요. 그러면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개인 사업자 등록했어요?
그럼 사업 빨리 키워서 법인 전환을 해야 되고, 자 법인 사업자 등록했어요? 그럼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서 사업 목적부터 주주 구성, 자본금, 자 얼마 범위를 해야 되며, 자 그리고 매출 신고, 세무 기장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두 다 통합적으로 원스톱으로 내가 단계별 성장 전략으로 움직여야 돼요. 그러면서 재무제표, 세무 신고를 하면서 세금을 최소화시키면서, 자 세무사한테 그냥 맡기면 그냥 세금만 적게 내고 인생 골로 갑니다. 자 세무사의 잘못이 아니에요. 자 세무사님들은 자기의 일들을 하는 겁니다. 세금 적게 내는 그런 구성을 해주는 거죠. 자 잘하는 겁니다. 대표자님이 원하는 걸 얘기해야 돼요. 자 그런데 재무제표 잘 맞춰주시고요. 자 그리고 내년에 나 이거 자금 받아야 되니까 해주세요. 나 자금 받아야 되니까 해주세요. 자 그냥 대충 이익만 맞춘다. 어쩔 수 없다. 왜? 세액공제 항목, 특허, 연구소, 벤처, 이노비조, 메인비조, 기타 인증들을 다 세무사 사무실에서는 해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들은 그들의 일만 한다. 그걸 해줄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지금 머니해결사 정 대표 시청하는 대표님들, 진짜 사업 성공하고 싶다면 내 세무사를 믿는 게 아니라 내 세무사를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나의 능력이 있다라고 하거나, 아니면 저와 같은 정말 대표님을 위한 PM 시스템, 자 저는 시나리오를 짜서 대표님이 단계별 1년 차에 해야 될 거 싹 다 세팅합니다. 법인 설립부터 시작해서 특허, 연구소, 벤처 인증, 재무제표, 세무신고, 자 세금 절세 프로그램, 개인 사업자야 세금 절세할 수 있다. 조세 제한 특례법 잘 활용하면 세금 안 나올 수 있다. 그러면서 엄청나게 좋은 재무제표를 만들어서 기업 등급을 올린다. 그리고 나서 뭘 해요? 다음 차년도에 내가 사업할 확장 계획,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사업을 영위해 나갈지, 자 2년 안에 3년 안에 부동산 무조건 사야 된다. 안 사면 나 그냥 돈 번 거 하나도 없고 통장에 빚만 쌓여 있다. 자 정책자금 브로커 이런 거 못한다. 이건 완전 인정해야 된다. 자 오늘도 저희 채널을 보고 신입 입사문이라면서 이쪽 정책자금 브로커 관련된 일을 했대요. 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돈도 못 벌고 돈도 뜯기고 너무 힘들고 도움을 받고 싶은데 도대체 모르겠대. 컨설팅 이거 배우고 싶대. 그런 분들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은 제가 뭐 컨설턴트 분들 제 채널 많이 본 거 알고 있습니다. 자 진짜 도움 받고 싶나요? 그럼 한번 문의 한번 남겨주시고, 요거는 어쨌든 우리 대표님들을 위해서 말씀드려야 되니까, 자 이거 세무 기장, 세무신고, 금융권, 그리고 재테크, 부동산 테크, 사업 확장, 제가 자영업, 이런 프랜차이즈, 가맹사업 하시는 분들 꿈을 꾸고 있다. 아이템이 좋다. 100호점, 200호점 시간 문제다. 자 직접 생산 공장, 햇삽 인증 다 들어가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내가 매장을 확장하는데 다점포 사업 어떻게 사업을 확장할 건지, 그 시스템과 계약서는 어떻게 할 건지, 자 정보 공개, 등록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할 게 많어. 그리고 진짜 이거는 사업은 주먹구구로 하면 안 됩니다. 자 머니해결사 정 대표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필수고요. 사장님들, 대표님들 부자 되는 그날까지 브로커들, 이 브로커들한테 당하지 말라고 내가 이거 계속 좋은 콘텐츠 제작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콘텐츠, 자 바지 사장일 경우 어떻게 되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실제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 사장님들을 돕고 싶은데 구독자들이 별로 없어서, 야 이거 뭐 도와주고 싶어도 알려줘야 도와주잖아요. 도와줘야 돼 진짜. 그리고 우리 컨설팅하는 그냥 브로커 대표님들 그냥 이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서 시청 안 할 거면서 구독과 좋아요 누르면 안 되는데 좋아요만 눌러줘. 자 여기까지. 다음에 더 좋은 콘텐츠로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이번 영상을 만든 PD가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머니해결사의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